자, 생산 직후 플라스틱 물병은 우리가 가게에서 구입하는 그 크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몇 리터짜리 물병도 작은 튜브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그것은 가열되고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열받아서 부풀어 오르는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네요. 모든 감자칩이 실제로 튀긴 감자 조각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들은 감자가루, 옥수수 전분, 그리고 물을 섞어서 칩을 생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혼합물 반죽이 눌려지고 모양 틀의 도움으로 칩 모양으로 절단됩니다. 그 후에 칩이 튀겨지는데 이것은 약 11초가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여분의 기름이 빠져나가고 칩에 양념이 더해지고 포장됩니다. 코카콜라 특유의 맛을 내는 오리지널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2명뿐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레시피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함께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널리 퍼진 소문일 뿐이지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의 모든 재료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재료 중 하나는 콜라너트입니다. 저는 콜라를 정말 좋아해요. 콜라나무의 열매 안에서 이 너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열매는 밤톨만한 크기고 그 안에 2개에서 5개 정도의 콜라너트가 있습니다. 콜라나무 열매와 너트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날 코카콜라는 더 이상 콜라 너트 추출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공 향료로 대체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음료의 제조법은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혹시 펩시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요즘 거울을 만드는 것은 꽤 간단합니다. 생산자들은 보통 유리 시트 한 장을 베이스로 삼습니다. 그런 다음 반사 코팅을 해요. 이것은 보통 유리 시트의 뒷면에 은이나 알루미늄의 얇은 층을 스프레이 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실버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자동차 왁스는 카르나우바 왁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브라질 왁스라고도 불립니다. 브라질에서 자라는 카르나우바 나무의 길게 갈라진 잎에서 채취한 식물성 왁스입니다. 왁스를 얻으려면 먼저 이 나무의 잎을 말려서 찧어야 합니다. 아야! 이렇게 해야 가루 왁스를 제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연필입니다. 우선 연필심은 점토와 흑연가루를 섞어서 만듭니다. 이 혼합물을 굽습니다. 그 후에 연필 몸체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나무 연필이라면 재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필은 깎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야 하지만 부러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해요. 이미 잘라진 부분이 공장으로 배달되면 홈이 절단되어 있습니다. 이 홈은 나중에 연필심이 들어갈 자리예요. 그런 다음 특수 접착제가 첨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필심이 제자리에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매 초마다 섹션이 특수 컨베이어로 보내지고 연필심이 그 홈 안에 삽입됩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섹션이 연필심을 채워진 섹션에 접착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다란 연필 샌드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샌드위치. 배가 고파지네요. 이 샌드위치의 두 부분은 압축되어 길게 잘립니다. 그러고 나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별도의 연필로 완성됩니다. 라바 램프는 20세기 중반에 발명되었습니다. 램프 안에서 일어나는 마법은 올바른 양의 재료와 종류 덕분입니다. 그중 2가지 재료는 오일과 파라핀 왁스예요. 오일은 왁스가 가열되는 것을 돕습니다. 일단 가열되면 왁스는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덩어리가 표면에 도달하면 식어서 바닥으로 다시 가라앉습니다. 너트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강한 맛의 향신료입니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트맥은 견과류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스파이스 군도와 동인도 제도 열대섬이 원산지인 씨앗입니다. 너트맥은 나무에서 자라며 씨앗 자체는 껍데기에 밀봉되어 있습니다. 일단 익으면 바깥 껍질이 갈라집니다. 초콜릿은 아마존이 원산지인 카카오 나무에서 나옵니다. 이 나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열대기후에서도 자랍니다. 카카오 나무의 씨앗은 매우 쓴맛이 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맛을 내기 위해서 씨앗은 발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카카오빈을 건조하고 세척하고 볶습니다. 껍질은 제거됩니다. 그리고 부스러진 조각의 코코아 열매는 코코아 덩어리로 갈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덩어리는 모든 종류의 초콜릿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밀랍, 나무 송진, 심지어 향기로운 장가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방향성 물질을 씹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껌은 치클이라고 불리는 천연 라텍스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치클은 나무에서 추출됩니다. 현대의 구슬은 유리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재활용 유리와 너무 작거나 커서 불량 판정을 받은 구슬을 녹이는 것입니다. 약 15시간 후 녹은 유리는 가공할 준비가 됩니다. 특수 커터반은 0.5초마다 액체 유리의 흐름을 통과해 이동합니다. 이것은 작은 유리 조각들을 분리합니다. 그것들은 영어로 슬러그라고 불리는데 구슬로 완성되기 전 상태입니다. 커터 막대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구슬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 후 여전히 뜨거운 슬러그는 계속해서 회전하는 여러 개의 금속 롤러를 통해 보내집니다. 금속 롤러가 슬러그를 분리해서 식혀줍니다. 이 울퉁불퉁한 롤러는 또한 구슬을 구형으로 만들어줍니다. 구슬의 최종 색상은 이미 유리를 녹이는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공기가 유리를 통해 색소를 통과시킬 때죠. 연장 전자제품 장난감에서부터 펜과 매트리스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스프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은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토션 스프링, 와이어 스프링, 연장 스프링, 압축 스프링 등이 그 예입니다. 스프링이 만들어질 때 강철 끈이 디릴러로 전달됩니다. 끈의 두께는 우리가 어떤 스프링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디릴러는 롤을 풀고 철끈을 컴퓨터로 제어되는 성형기계로 보냅니다. 거기서 철끈이 필요한 길이로 감기고 조각으로 잘립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 케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마토 페이스트나 퓨레, 설탕이나 다른 천연 감미료, 소금, 향신료, 식초, 양파가루가 필요합니다. 우선 필요한 양의 토마토 페이스트를 계속해서 저으면서 가열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재료들이 첨가됩니다. 케첩이 병에 담기기 전에 여러 번의 냉각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병들은 이미 정렬되어 케첩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뚜껑과 라벨이 병에 추가됩니다. 캐슈너트는 식물성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분이 적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브라질의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캐슈나무는 캐슈 사과라고 불리는 긴 줄기가 있습니다. 마치 작은 먹는 배처럼 생겼어요. 그럼 왜 캐슈 배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줄기 끝에는 콩팥 모양의 견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성이 있는 기름기가 함유된 이중 껍질로 보호됩니다. 캐슈가 땅콩이나 피스타치오처럼 껍데기와 함께 판매되지 않는 이유죠. 캐슈는 먼저 말리고 볶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독소가 제거되고 껍질이 부서지기 쉬워서 제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니큐어는 꽤 현대적인 발명품입니다. 그것은 20세기 초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회사마다 매니큐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과 성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성분이 있어요. 니트로셀룰로스입니다. 이 물질은 실제로 액체지만 가소제와 섞입니다. 이것은 매니큐어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해줍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아이스크림을 휘젓습니다. 공기를 추가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런 다음 결과물을 다음 조립 과정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두 줄의 빵이 이미 함께 샌드위치 모양으로 끼워져 있고 아이스크림이 그 사이에 한꺼번에 주입됩니다. 매우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1분에 100개 이상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분에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요?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 빗자루가 시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진 종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1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사는 상황에서 이것은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타이어 생산은 다단계 과정입니다. 타이어는 15가지 이상의 주요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합성고무와 천연고무, 카본 블랙 색소, 그리고 화학 첨가물이 포함됩니다.
거대한 혼합기가 이 재료들을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저어줍니다. 최종 결과는 거의 얇은 고무껌과 같아요. 그것은 시트로 돌돌 말립니다. 그 후에 타이어는 특별한 기계에서 조립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천, 고무, 금속이 타이어 생산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는 150도 이상의 열과 고압에서 특수 프레스 방식으로 경화됩니다. 이 과정은 12분에서 15분이 걸립니다. 다트를 만들 때는 비행축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3m 길이의 알루미늄 막대를 특별한 기계에 넣습니다. 동시에 여러 각도에서 작동하는 몇 가지 절단 도구가 있습니다. 막대가 축으로 잘립니다. 각 비행축에 나사산이 전달되어 있어서 나중에 다트 배럴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잡고 던지는 부분이죠. 다른 쪽 끝에는 십자톱이 화살을 위한 슬롯을 만듭니다. 동시에 노쇠 막대는 다른 기계에서 배럴로 바뀝니다. 배럴의 표면에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잡기가 더 쉬워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트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유압 프레스의 도움으로 완성됩니다. 프레스는 뾰족한 강철을 배럴의 빈 부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트가 만들어집니다.